미적분 공식 일상 언어처럼 이해하기. 미적분 공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라인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볼륨 인테그랄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건 이제 물리학, 전기, 전자공학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런 라인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볼륨 인테그랄 등등을 그냥 일상 언어처럼 사용하죠,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를 그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일상 언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적분 쉽게 알려주는 강의들 해서 강의, 스탠포드 강의, 칸 아카데미 강의들을 봐왔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점 정리해서 공대생들을 위한 미적분 필수 핵심 기본 요약 1, 2, 3편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이제 총 정리해서 이제 물리학이나 전기 전자공학 그런 분야에서 미적분을 그냥 편하게 일상 언어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수학 공식 이런 거보다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 문제를 푸는 이제 방식이죠. 접근 방법 이런 게 다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수학의 사실 핵심이나 모든 과학의 핵심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전에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접근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이 뭐든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발명품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미적분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다. 왜 미적분이 그동안 어려웠는가 하면은 그거는 미적분을 증명하는 방법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데 15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 과정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접근 방법이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처럼 자꾸 그 수학을 증명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증명하는 건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해야지 전부 증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제 막 이상하게 비비 꽈가지고 이렇게 퀴즈 문제, 기출 문제, 학원에 가서 배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걸로 수학 교육이 너무너무 공학 교육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강의들을 보면서 가장 핵심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인공지능 분야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은 연금술과 화학의 중간 정도에 있다. 이런 이제 강의도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쭉 발전을 해가지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롱텀, 숏텀, 롱, 숏, 텀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GRU 이런 방식으로 이제 쭉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LSTM의 이 한계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단계가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 RNN에서 LSTM에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런 걸 한 사람이 다 천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그 이론에 좀 집중이 돼 있다.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공대생들을 위한 미적분 필수 핵심 요약 1번에서 미적분의 이제 기본 정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칼텍의 강의를 통해서 이분 하즈미리 교수님의 칼텍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쉽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에어리어를 구하는데 그 에어리어를 이런 접근 방법을 해서
이 함수가 이 fx 이게 함수라면은 그 밑에 있는 요 에어리어는 각각의 막대의 합인데 그것은 이제 그 밑에 요 델타하고 높이 fx 요 fa fb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더한 건데 그걸 이제 요런 라지 fx하고 스몰 fx가 이런 미적분 역의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거를 다 더하면 그거를 다 더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다 더하는 거죠, 결국은. 다 더하는 건데 이거를 다 더하면 이제 결국은 FB하고 FA만 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걸 무한히 쪼개도 결국은 중간항은 아무리 무한히 이걸 쪼개도 중간항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FB, FM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펀더먼털 오브 캘큘러스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뭐 중간에 스퀴즈 띠어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증명은 된 것 같은데 이해는 안 가죠. 그래서 뭐냐면 뭔가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것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거하고 이제 그 문제를 증명하는 방식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처음에 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길버트 스트랭 교수님도 이런 부분을 이제 빅픽처 인테그랄에서 하이라이트 오브 캘큘러스에서 이걸 증명하는데 결국은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가 했던 것도 이 y라는 함수가 이제 그 뭐 자동차가 달린 거리에 관한 함수라면 델타 y는 중간중간에 그 이제 그 차이죠, 차이. 그리고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중간중간에 속도가 되는데 요 중간 이렇게 해본 거죠,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해보니까 요 y1, y2, y2 마이너스 이렇게 쭉 해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끝에 하고 첫 번째 항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나 뉴턴도 사실 이렇게 했던 거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줄이고 하면 결국은 이제 델타 x, 델타 y가 dx, d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라인 인테그럴이라든지 이제 그 서피스 인테그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피스 인테그럴에서 좀 이따 볼 건데 칸 아카데미 강의. 여기서 라인 인테그럴은 결국은 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건데 요 라인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ds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델타 s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델타 s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하면 이게 ds가 되는 이제 이걸 디퍼런셜이라고 또 하는데 결국 여기에 쓴 거는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쓴 거예요. 요 ds는 요 dx dy dx 제곱 dy죠. ds 제곱은 dx 제곱 플러스 dy니까 빗변이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라고 피타고라스 정의잖아요. 결국 피타고라스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델타 S, 델타 X, 델타 Y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서처럼 이제 이 접근 방법에서처럼 델타 X를 이제 0으로 보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적분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라인 인테그럴도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 라인 인테그럴은 이 라인을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dt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테크닉을 발휘하죠. dt를 넣은 거는 요 앞에 보면은 자세한 건 안 할 테니까 이제 그건 스스로 하시고 여기도 보면 델타 x를 이렇게 테크닉으로 넣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dt를 넣은 거랑 똑같다고요. 이제 약분되니까 없는 건데 이거를 테크닉으로 넣으니까 이 식이 요렇게 변해서 결국은 요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근데 우리 막상 철학자들이 공부하려니까 그랬을 때 막대로 나누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라인 인테그럴은 결국은 여기에 그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해하면
이 앞에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 dt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다 dt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이제 인테그랄 식으로 돼서 결국은 이걸 계산하면은 이제 요 라인을 따라서 여기 요 면적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 전자공학에서 어떤 파워를 계산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일렉트릭 파워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기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그럼 이게 왜 DT냐? DT 뭐 이거 이렇게 나눌 분수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표현식인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요걸 그냥 DT가 아니라 델타 T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델타 T로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런 것이 생략되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귀찮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맨 처음엔 에어리어는 fx 델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려 그래서 결국은 이 델타 x가 dx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귀찮은 거지 수학자들도.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델타 x 이렇게 쓰지 않고 dx 뭐 dt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 막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게 나누기 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dt분의 해서 여기 dt를 여기 따로 떼서 이렇게 곱하기 해서 분리한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기호였는데 그냥 델타 x라고 생각하고 분리하고 델타 x t를 나중에 0으로 보냈다.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dt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이라고 그러죠. 디퍼런셜 캘큘러스. 그래서 요 dx dt를 그냥 하나의 그 알지브라에 있는 x, y 뭐 이런 기호처럼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적분값만 계산하면 이 면적이 나오는 거죠. 요 적분값이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 여기 인테그럴 이렇게 붙고 구간 A에서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라인 인테그럴은 이런 식으로 뭐 결국은 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라인 인테그럴. 피타고라스 정리다. 여기서 보면은 요 ds는 여기서는 요 라인을 따라가는 여기 델타 x였는데 여기서는 요 곡선을 따라가는 d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ds 값은 이제 파라미터화 돼 가지고 어떤 s의 값에 따라서 이제 x, y 값이 x도 s의 함수고 y도 s의 함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화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변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파라미터화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X는 다시 G의 함수고 Y는 H의 함수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각자 공부하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공대생들을 위한 이 핵심 요약 1번하고 2번을 들어보면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이걸 따라서 그냥 이렇게 했구나.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서피스 인테그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우스의 정리 같은 거 물리학에서 전기 전자 보면은 이 표면의 전기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죠? 그 일렉트론이 뭐라 그러나 그런 차지라고 그러죠. 일렉트릭 차지가 분포를 하는데 그걸 막 계산하고 이럴 때 서피스 인테그럴 쓰잖아요. 그래서 뭐 가우스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은 뭐 벡터인데 x가 s하고 t에 의해서 y도 s에 t하고 해서 i, j, k 성분에 의해서 요 r이라는 벡터가 결정된다. 뭐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디테일한 건 사실은 벡터 캘큘러스는 조금 더 이제 각자 공부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살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 are not going to see this in any math textbook. 그 다음에 이제 hardcore mathematician은 are going to kind of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싫어할 거다.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수학을 증명하는 거하고 어떤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와 그것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은 one thing another 서로 다른 거다. 근데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서는 이 증명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증명을 해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응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뉴턴도 그렇고 라이프니츠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스탠퍼드 강의를 들어보고 뭐 예일대 하버드 뭐 칼텍 강의를 다 들어봐도 이 증명은 그냥 옛날 사람이 했다 그냥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아이디어, 이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 방식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쌀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 교과서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이런 접근 방법이. 그리고 저도 이제 10년, 20년을 수학책을 봤지만 그런 게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교과서에 명확하고 엄격한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나 칼텍, MIT, 스탠퍼드 이런 강의를 보고 이게 아니네. 여기서는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They're gonna kind of cringe when they see me do this, but I like to do it because I think it'll give you the intuition on what's. 그죠? 여기서 보면 intuition, 어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쓴다는 거죠. 직관적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은 뭐 천재들이나 하는 것이고 뭐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직관적인 그런 본능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런 거고. Going on when we take our surface integrals. So I'm going to say that this whole thing right here, that is equal to r of s plus the differential of s, a super small change in s. 그래서 여기서 이제 differential s라는 표현을 쓰죠. super small change.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 ds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주의 끝엔 뭐가 있나 이런 정도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 ds라는 거는 얼마나 작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에플론 델타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뭐 에플론이 뭐 0에 가까울 때 뭐 델타가 만족하는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여기서는 슈퍼 스몰하다. 슈퍼 스몰. 그냥 슈퍼 스몰이야. 슈퍼 스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굉장히 작은 거야. 몰라. 그냥 넘어가. 근데 왜 그게 이제 가능하냐면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아무리 이게 슈퍼 스몰 해도 뭐 작은 거,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무한대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봤자 답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은 그냥 FB-FA야. 그래서 적분이 좋은 게 그거예요. 그냥 인테그랄 A에서 B, fx, dx 하면 그냥 FB, FA야. 스몰 fx죠. 그걸 적분하면 라지 F가 되고 그냥 FB, FA. DS가 아무리 작아도 그건 뭐 상관할 거 없는 거죠. 아무리 작아도 그냥 다 없어지고 맨 끝에 항과 맨 처음 항만 남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걸 이해하는 진짜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아무리 슈퍼 스몰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적분하면 그냥 나중에 이제 다 끝에 가서 인테그랄 하면은 뭐 이것에 상관없이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Fundamental of Theorem Calculus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런 모든 이 이론적인 복잡성을 깔끔하게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작아야 되니? 이 항이 몇 개나 돼야 되니? 몇 개나 될까? 이런 질문은 다 쓸데없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한번 딱 정리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도 처음에 그러면 델타 x가 ds, dy 이게 얼마나 작은 건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도대체 작은 건데 대답을 못했죠. 그리고 그거 증명하는데 150년 걸렸어요. 나중에 코시가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칸토어가 이제 무한대 뭐 무한 집합 이런 거 막 하는데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이게 아무리 무한계 많아지고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많아져도 적분하면 그냥 맨 앞에 맨 뒤에 맨 앞에에서 그냥 빼주면 된다. 끝.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걸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무도 그런 것들을 칼텍이나 MIT나 이런 데서처럼 실제 문제를 푸는데 미적분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미적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능,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고요. t minus r of s and t, all of that over that same smooth, super small change in s.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So hopefully you understand at least why I view things this way. When I take the 그래서 limit, 이게 이제 그 3차원 벡터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벡터 캘큘러스는 스스로 이제 좀 텍스트북이나 다른 동영상 또 칸 아카데미나 이런 걸 쭉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건 바로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서피스 인테그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요 서피스는 결국은 요 r이라는 벡터가 있고 요 r이라는 벡터가 서피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x 성분, y 성분, z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요 서피스의 가장 작은 점은 요 서피스의 이제 여기가 우리가 서피스의 어떤 임의의 점을 해서 거기서 요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우리가 방향성을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서 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여기의 면적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걸 뭐 외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닷 프로덕트는 이너 프로덕트는 내적이라고 하는 것 같고 요렇게 계산하면 요 벡터의 연산 요걸 계산하면 요 크기가 면적이 요만큼이 되고 이제 그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요 벡터의 값이 되는 거죠. 요 크기는 요 평행사변형 요거의 면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는 연산하면 벡터가 나오는 거고 이너 프로덕트는 스칼라가 나오죠. 그래서 그건 다 이제 나중에 쓸모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의 면적을 이런 식으로 그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결국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앞에서 이제 라인 인테그럴 쓰였고 여기서 그냥 평행사변형 면적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이 서피스 에어리어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왜 인테그랄 기호를 두 개 줬냐면 이제 면적이기 때문에 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거기다 시그마를 붙여서 이게 이제 그 서피스 인테그럴이다. 근데 델타 시그마 요거를 우리가 델타 시그마라고 하는 거죠. 요 부분을 굉장히 작게 요거를 얼마나 작냐? 여기서도 그런 질문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결국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식이 요거 대신 다른 식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다 계산하면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만 남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델타 S가 얼마나 작으냐를 묻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에서 요 시그마가 얼마나 작아야 되는데 이런 걸 묻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그냥 델타 시그마, 뭐 D 시그마가 아니라 델타 시그마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앞에서 말한 이제 그런 요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예? 시그마를 이제 인테그럴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진행하면은 결국은 요 델타 시그마 그러니까 D 시그마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이제 트릭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서 결국은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어리아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에어리아라고 표현했죠. 에어리아 또는 S 뭐 L 여기는 C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게 뭐 라인 인테그럴, 에어리아 인테그럴 건데 이거와 같다라는 거죠. 요 적분식은 결국은 요런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결국은 다 거쳐서 델타 X가 dX로 바뀌고 델타 Y가 dy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은 그냥 인테그럴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서피스 인테그럴도 단지 요 기본 단위를 뭘로 할 건가? 그거만 이제 요것이 여기선 d 시그마고 이 앞에서는 ds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고 여기 요런 논리로 여기서는
이제 그 이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분 요 ds 이렇게 해 갖고 여기다가 적분식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풀면은 이제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뭐 fb-fa지 뭐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서피스 인테그럴을 이제 응용하는 건데 이 도너츠처럼 생긴 거 여기서도 이제 전기전자공학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표면에 이제 전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것을 다 더하면 힘이 얼마 될 거 막 이런 건데 결국 이걸 다 서피스 더하려면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1 곱하기 d 시그마인데 요 시그마라는 놈이 아까 그럼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뭐 벡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터화 했다는 거, S하고 T로. 그래서 뭐, A 코사인, 여기서 이제 원이니까 코사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좌표계도 직선 좌표계 있고 뭐 원통 좌표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해서 S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쭉 돌 때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좀 트릭이고 각자 공부해야 되고 결국은 여기서는 요 DS라는 게 여기서 DS라는 게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겉의 면적이라는 게 뭐 이렇게 계산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요거 각각의 성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의 성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적분하면 FB-F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I, J, K 벡터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성분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디테일한 거니까 각자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여기 벡터가 붙고 뭐 DA 나오잖아요. A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물론 과정은 조금 뭐 복잡하지만 핵심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기 뭐 아주 작은 지점을 잡아서 거기에 우리가 기본 단위의 면적을 d 시그마라고 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럼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분이 막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 가우스의 법칙을 설명할 때 이런 전하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그 힘이 그랬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인테그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쓰면은 결국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 언어처럼 그냥 면적 더하는 거구나. 뭐 선을 따라 이렇게 더하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그 피타고라스 정리 좀 이용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펀더먼털 티어렘 오브 컬큘러스를 이걸 잘 활용했구나. 그런 정도만 알면은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전 배경 없이 이거부터 딱 접하면 이건 굉장히 암호에 가깝죠. 암호. 야, 이걸 그래서 이렇게 물리학은 역시 예일대나 하버드, MIT, 뭐 스탠퍼드 정도 가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여기도 똑같고 여기서도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약간의 트릭이 들어갔지만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고 이 루트 씌우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뭐 다 따라가서 계산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트릭을 한두 개 쓰긴 하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 내적이라는 건 이제 좀 보면 되고 외적이죠. 이건 다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이 크기와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크기는 요 A, B의 벡터의 내적으로 요 면적으로 크기 가로 세로로 결정이 되고 방향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엄지 중지로 해가지고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다. 왜 미적분이 그동안 어려웠는가 하면은 그거는 미적분을 증명하는 방법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데 15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 과정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이런 것들도 뭐 누가 이제 뭐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증명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막 그 틀어박혀 갖고 수학자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은 중간 과정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접근 방법이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처럼 자꾸 그 수학을 증명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증명하는 건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해야지 전부 증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제 막 이상하게 비비 꽈가지고 뭐 이렇게 퀴즈 문제, 기출 문제, 학원에 가서 배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걸로 수학 교육이 너무너무 공학 교육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강의들을 보면서 그래서 요 강의들은 다시 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접근 방식으로 미적분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그런 뜻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면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다 이 인공지능 딥러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수학은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만 남은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폐광에 가깝다. 모든 사람이 금을 다 캐버려 가지고 이제 금 캐는 법을 아무리 배워봤자 이제 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학은 별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수학은 다른 이런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그래서 이 이제 뭐 인공지능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RNN, 그다음에 LSTM 이런 뭐 그다음에 이제 어텐션,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이런 부분에서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측면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앤드레 캐페시의 블로그죠. 그래서 블로그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면서 그 수학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실제 문제 푸는 접근 방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시험 보기 위해서 또는 증명한 것을 다시 공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증명 한 번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수학에서. 그걸 뭘 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학은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으로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앤드레이 카페티라는 사람도 나오네. 이 앤드레이 카페티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한 컴퓨터 비전 전문가고 지금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만드는 데서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컴퓨터 비전 쪽에.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키워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다 딥러닝 쪽 관련된 거죠. 그런 걸로 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디어고